흉부학개론의 이성수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흉벽기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흉벽기형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흉벽기형은 이 가슴이 정상 범위와 조금 다르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주로는 오목가슴을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 이제 볼록가슴이죠. 가슴이 조금 튀어나온 상태. 그리고 이제 드물긴 하지만 폴란드 증후군이라고 해서 한쪽 근육이, 가슴 근육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흉벽의 모양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치료하는 파트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흉벽기형은 어떻게 진단을 하시나요? 흉벽기형은 사실은 보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보는 사람마다 이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라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도 사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관심을 갖고 얘기를 했을 때 비로소 아는 경우도 있고, 다른 소아과나 병원에 가서 흉벽기형 같아, 오목가슴, 새가슴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슴 모양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인다고 하면 흉부외과를 한번 방문하셔서 흉벽기형인지를 알아보면 되고, 검사는 흉부외과 의사가 보면 알지만 기본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엑스레이 찍으면 가슴 사진 앞뒤로만 찍지만 옆으로 찍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건 여기 살을 보는 거고 실제로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CT까지 찍어야만 아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흉벽기형 진단하실 때요, 심장기능 검사나 폐기능 검사 같은 것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런 환자분들은 그런 기능 검사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나요? 기본적으로 폐기능 검사라는 거는 이 숨을 얼마나 크게 잘 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애들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애기들 때는 그런 검사, 폐기능 검사는 잘 안 하고, 이제 청소년기 이상에서는 폐기능이 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심장기능 검사는 사실은 심장이 뛰는데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지 이런 거를 보죠. 초음파로 보는 건데, 초음파 검사상에서는 사실은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게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심장이 빨리 뛸 때는 분명히 심장 박출량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질 텐데, 그걸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는 거죠.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오래 달리기를 할 때는 조금 빨리 지치는, 지구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심장기능 검사를 하는 이유는 흉벽기형하고 동반해서 심장기형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발견하기에는 심장 초음파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흉벽기형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비교적 어린 친구들이 흉벽기형으로 많이 찾아오는데요. 나이와 관련이 있을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선천적으로 오목가슴이나 새가슴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표가 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오목가슴은 선천적인 경우가 많아서 어릴 때 표가 나고, 새가슴은 어릴 때는 잘 모르다가 청소년기 때 커가면서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 오목가슴이고 새가슴이고 선천적으로 그런 그 오목가슴, 새가슴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고요. 근데 청소년기 때 갑작스럽게 성장을 하잖아요. 키가 확 크면서 뼈보다도 연골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다가 보면 정상이었던 애들이 오목가슴 또는 새가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급성장기 때 갑자기 오목가슴이나 새가슴이 돼서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경우 그리고 후천적인 경우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확실히 나이가 어릴수록 치료의 효과도 크고 어려움도 적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환자분들은 치료 시기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언제쯤 치료를 생각하는 게 좋을지. 뭐든지 어떤 병이든지 빨리 병에 대해서 알고 치료를 어떻게 하면 될지를 고민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알게 되면 어릴 때 아는 대로 치료 방법이 있고, 조금 더 커서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치료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 그때에 맞게 상의를 해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치료를 얘기를 하자면 어릴 때 치료할수록 아무래도 뼈도 그렇고 연골도 그렇고 훨씬 더 유연하기 때문에 치료하는데 힘이 덜 들죠. 그리고 치료를 해도 통증을 덜 느끼죠. 오목가슴이고 새가슴이고 마찬가지고 수술을 한다 그래도 아이들이 통증을 덜 느끼게 되어 있어요. 보조기 치료를 한다고 해도 어릴수록 효과가 당연히 더 좋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주 어린 친구들은 선천적인 기형으로 태어난 친구들은 정말 작은 아기일 때 수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도 수술을 해보셨나요? 어떻게? 오목가슴은 정상인 애들이죠. 오목가슴이 아니라 정상인 애들도 아기가 울면 숨을 들이마시면 갑자기 가슴이 들어가요. 가슴 벽이 너무 유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울 때 할 때 들어갔다고 오목가슴이라고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상이에요. 가슴이 워낙 유연하니까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가슴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실제로 봐도 오목가슴인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생후 1, 2년 이내에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정말 심하게 들어간 경우에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경우 해본 적은 없어요. 감기가 너무 자주 걸리거나 걸려도 치료가 안 되거나 이렇다면 수술을 빨리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거의 그런 이유로 한 적은 저도 없어요. 수술을 많이 해봤지만. 그래서 대부분 빨리 한다고 해도 만 3세가 되고 나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대부분은 3세 이후에 시행합니다. 흉벽기형에 동반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미용적인 부분에서 오는 심리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증상과 함께 동반이 될까요? 근데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 오목가슴이 있고 새가슴이 있다고 해서 증상을 느끼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오목가슴에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심장이나 폐가 눌린다. 가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슴 안에 있는 장기가 눌려서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심하게 들어가 있는 아이들도 실제로 어떤 증상을 느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잘 못 느끼지만 보통 애들보다 감기를 더 자주 걸리고 치료가 잘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도 오목가슴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청소년기 좀 돼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면 아이들이 본인의 이제 외모를 알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통증이 있다, 가슴이 아프다, 숨이 차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도 뚜렷하게 오목가슴이 있기 때문에 새가슴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검사를 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평상 생활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오목가슴인 경우에는 심장이나 폐가 눌리면 운동을 심하게 하게 되면 오래 달리기를 한다든지 격렬한 운동을 할 때는 아무래도 남들보다 빨리 지치니까 지구력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목가슴이 있던 아기들이 성장이 뭔가 잘 안 됐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성장이 아주 잘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수술 전에 뭔지 모르지만 불편한 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목가슴은 그렇다 치고 새가슴은 속설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새가슴은 가슴을 맞으면 큰일 난다, 너무 약해서 주먹으로 맞으면 안 된다, 군대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뭐 새가슴이나 오목가슴이나 흉벽의 성장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새가슴에 맞으면 안 되고 뭐 일반적으로는 맞아도 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죠. 네. 그렇다면 치료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선 오목가슴을 말씀드리면 오목가슴은 예로부터 이제 가슴이 들어가 보이니까 조금 더 안 돼 보이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뭔가 치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오목가슴은 가슴을 크게 열고 이 연골을 잘라주고 뭐 가슴 벽을 들어올리고 이런 수술을 옛날부터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심한 경우에만 했었고 가볍게 들어간 경우는 수술을 안 했었죠. 근데 그 수술이 워낙 크고 이 상처가 많이 남으니까 미용적인 면에서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고 안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1998년도에 미국의 도널드 너스라는 사람이 이 상처를 조금 내고도
이쁘게 올라오게끔 하는 수술을 개발한 이후부터는 수술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오목가슴을 요즘은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외모라든지 이런 데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요즘은.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가슴을 철심을 이용해서 들어 올린다면 바깥에서 당겨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큰 부항 같은 요 흡입기를 가지고 가슴을 빨아 올려서 이 흉벽을 지지하고 조금 나오게끔 하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수술적인 방법이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수술이 힘들다 또는 수술을 이제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흉벽 흡입기도 치료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슴은 예로부터 이제 들어간 거는 아무래도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나온 거는 크게 상관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전공의 때는 새가슴에 대한 수술을 본 적이 없고 치료를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요 환자분들을 직접 보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저도 이제 새로 배워가면서 치료를 했는데, 다행히 외국에서는 치료를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새가슴 치료를 배우려고 아르헨티나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남미는 오목가슴보다 새가슴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새가슴을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수술을 통해서 새가슴을 치료하기도 하고 보조기를 통해서도 치료를 하고 다양한 치료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새가슴 치료를 시작하게 됐어요. 오목가슴은 수술이 주가 되고 이 흡입기 치료가 보조적이라면, 새가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아이들에 한해서는 새가슴에 대해서는 보조기가 주 치료고 수술은 보조적인 치료라고 봐도 됩니다. 보조기가 안 되는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도 흉벽 기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보호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무슨 이제 성장이 잘 안 되거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만, 실제 그렇게 걱정할 만큼 신체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장 과정에 남들하고 가슴 모양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뭐 수영장을 간다든지 목욕탕을 간다든지 학교에서 뭐 체육복을 갈아입는데 남들한테 보여지기가 싫어서 가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움츠러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미리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알게 되면 바로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영상을 보시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오목가슴이 있고 흉벽기형이 있으면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애가 너무 힘들어 보이고 안 돼 보인다고 하고 오시지만, 애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애들은 힘들다고 느끼지도 않고 그냥 즐거워요. 그래서 부모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오목가슴, 새가슴이 있는 채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도 많고,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자녀가 오목가슴이라면 정말 수술을 해주고 싶다라는 분도 있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르죠. 사실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요즘은 특히나 이제 외모를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특히 이제 외모가 남들하고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한번 꽂히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걷잡을 수 없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릴 때 치료를 해주는 게 좋고, 알고 계시다면, 늦게 알았다면 그 시기에 맞게 치료를 해줘도 절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기는 알고 난 후에 가능한 한 빨리 치료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흉벽 기형이라고 하면 오목가슴, 새가슴, 그리고 폴란드 신드롬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계 흉벽 기형 학회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세계 흉벽 기형에 관심 있는 의사들끼리 모여서 교류도 하고 이제 학술 대회도 하는데, 매년 참가하면서
업투데이트한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흉벽 기형의 치료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흉부외과를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